저 멀리 수평선 끝에 걸린 붉은 해가 바다를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이는 항구 도시. 비릿한 바다 내음과 짭조름한 소금기가 뒤섞인 바람 속에서 진우의 어머니는 매일 밤 선술집의 불빛 아래에서 웃음을 팔아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녀의 손때 묻은 낡은 한복은 닳고 닳아해져 있었지만 그 한복 한 벌에 깃든 어머니의 삶의 무게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아들만큼은 이 거친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그 초라한 옷가지 사이로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자 애썼고 그 희생은 진우의 어린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동시에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술 취한 손님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거친 욕설, 그리고 그들의 멸시 어린 시선들. 매일 밤 반복되는 그 모든 비참하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 진우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한 사람,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던 이웃집 소녀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마치 이 어둡고 습한 항구 마을에 찾아온 한 줄기 따스한 햇살 같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진우에게 희망이자 안식처였고 메마른 진우의 감성 속에서 유일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서윤은 늘 배려심 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제 몸은 다 젖어도 꼭 진우의 머리 위로 낡은 우산을 씌워주던 다정하고 선한 소녀. 그 우산은 단순히 비를 막아주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차가움으로부터 진우를 지켜주는 서윤의 따뜻한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깡마른 진우의 손을 꼭 잡고 빗속을 뛰어놀던 서윤의 해맑은 얼굴은 진우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자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작고 여린 어깨가 진우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힘이 되어 주었는지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하며 둘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고 그들의 사랑은 마치 어두운 항구의 등대처럼 서로의 앞길을 밝혀주며 험난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둘은 미래를 약속했고 낡은 방 한 칸이라도 함께라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사랑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그들의 사랑 앞에 가난이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았습니다. 서윤은 교대를 졸업하자마자 가난한 어부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간절한 성화에 못 이겨 부유하고 번듯한 사업가와의 결혼을 택했습니다. 그 남자는 서윤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된 삶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서윤이 평생 꿈꿔왔던 화려한 도시 생활과 다시는 가난해 허덕이지 않을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의 부모님은 그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으려 했고 서윤은 부모님의 간절한 기대를 감히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희생과 기대라는 무거운 짐은 사랑이라는 순수한 감정마저 짓눌러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진우를 향한 미안함과 현실적인 행복 사이에서 갈등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진우는 서윤의 결혼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그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과의 미래를 약속했던 서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밤마다 술에 취해 어머니의 낡은 선술집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밤하늘을 가르며 항구의 쓸쓸한 파도 소리와 뒤섞여 더욱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진우는 서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진우의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사랑했지만 현실의 무게는 그녀의 사랑을 압도할 만큼 가혹했습니다. 진우가 밤낮으로 공부해 결국 사법시험 합격 소식을 들고 서윤에게 달려가던 그 운명적인 날, 서윤은 이미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화장을 마친 뒤였습니다. 하얀 면사포 아래로 살짝 드러난 서윤의 얼굴은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과 후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한 비통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서윤의 집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은 마치 그들의 관계를 영원히 가로막는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사법시험 합격 통지서는 마치 불타는 잿더미처럼 뜨거웠고 그의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합격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배신감과 절망감만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고 이내 서윤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 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내밀며 눈물을 글썽이며 애써 밝게 웃으려는 듯 진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무 나약한 사람인가 봐. 나 사실 이런 현실이 너무 무서워. 이 가난하고 척박한 어촌 마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매일 비릿한 바다 냄새를 맡으며 어머니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았어. 내가 검사가 된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이 과연 널 우리 사위로 받아주실까? 그분들의 기대는 하늘을 찌르는데 나는 그 기대를 저버릴 용기가 없었어. 내게는 너무나 큰 벽이었어.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남들처럼 따뜻한 집에서 걱정 없이, 불안함 없이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갈수록 희미해졌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진우 서윤의 말을 끊으며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평범한 게 아니라 화려한 거겠지. 너의 그 평범함이라는 허울 뒤에 숨겨진 부와 명예를 쫓는 너의 본 모습을 나는 이제야 똑똑히 보았어. 너의 선택이 옳다고 합리화하며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 가라, 서윤아. 지금 당장 이 문을 열고 나가. 그리고 기억해.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너와 나의 모든 인연은 끊어지는 거야. 대신 절대 울면서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더 이상 너의 눈물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 내 인생에서 너는 오늘 이 순간부터 죽은 거니까. 너의 존재는 이제 나에게 지워야 할 흑역사일 뿐이야. 진우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미련도 애틋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깊은 실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진우의 싸늘한 목소리가 텅 빈 골목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윤은 진우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며 흐느끼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굳게 닫혔던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자신의 삶의 일부를 떼어놓는 것처럼 무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서윤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모든 감정을 지워버리려는 듯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사법시험 합격 통지서는 바람에 휘날려 바닥으로 떨어졌고 진우의 뜨거운 눈물이 그 종이 위로 떨어져 번졌습니다. 그 눈물은 합격의 기쁨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절망으로 얼룩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20대는 그렇게 처참하게 엇갈렸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검사로서의 삶을 시작했고 서유는 부유한 사업가의 아내가 되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공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이제 중견 검사가 되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검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칼날 같은 논리와 날카로운 직관은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윤에 대한 아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공한 삶 속에서도 그는 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잊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서윤의 얼굴은 희미한 잔상으로 그의 꿈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녀를 완전히 잊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일과 정의 구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외의 모든 감정은 철저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서유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였습니다. 최고급 아파트, 명품으로 치장된 옷장, 끊이지 않는 해외여행. 그녀의 삶은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늘 바빴고 그녀는 넓은 저택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황금 우리에 갇힌 새처럼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자주 허공을 응시했고 그 속에는 진우를 떠나보낸 후회와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맴돌았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진우가 씌워주던 낡은 우산 아래의 따뜻한 온기가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종종 옛 추억에 잠겨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진우는 거대한 기업 비리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 기업은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었고 배후에는 권력의 핵심 인물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수사는 난항을 겪었고 진우는 여러 차례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의를 위해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사건을 파고들수록 진우는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비리 기업의 로비스트 명단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서윤의 남편 박민준이었습니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이렇게 좁고 잔인한 것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윤과의 재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우는 복잡한 심경을 안고 서윤의 남편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우는 박민준이 단순한 로비스트가 아니라 더욱 거대한 검은 그림자의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윤이 박민준의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하게 됩니다. 진우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사는 더욱 심층적으로 진행되었고 진우는 박민준의 비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둘씩 확보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온갖 언론 플레이와 법적 공방, 그리고 진우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이 모든 압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진우는 박민준의 비서로부터 익명의 제보를 받게 됩니다. 제보자는 박민준이 해외에 거액의 비자금을 숨겨두었으며 그 비자금의 일부가 서윤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진우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동요했습니다.
서윤이 정말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일까? 그녀는 과연 무엇을 알고 있을까? 진우는 서윤에게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실망감, 그리고 어쩌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미련 같은 것들. 진우는 서윤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서윤은 예상외로 흔쾌히 응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 그들은 한때 서로의 전부였던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그들이 어릴 적 자주 가던 항구 근처의 낡은 카페였습니다. 진우가 먼저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보이는 수평선에 닿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얼마 후 카페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10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옷차림, 도도한 표정.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화. 진우 담담한 목소리로 오랜만이네, 서윤아. 서윤 애써 미소 지으며 진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진우 보다시피. 그런데 오늘은 안부를 물으러 온 게 아니야. 박민준 씨 사건 때문에. 서윤 표정이 굳어지며 내 남편 일은 왜 나한테 묻는 거야? 난 아무것도 몰라. 진우 정말 아무것도 몰라? 비자금 계좌에 당신 이름이 있더군. 심지어 상당한 금액이야. 당신도 공범일 수 있어. 서윤 눈빛이 흔들리며 그럴 리 없어. 난 남편 사업에 관여한 적 없어. 그저 서류에 도장만 찍어줬을 뿐이야. 그가 시키는 대로. 진우 그가 시키는 대로? 그럼 그가 범죄를 저지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었나? 당신은 여전히 현실을 회피하고 있군. 서윤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그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내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을 거야. 나는 너에게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했어. 이제 와서 피해자 행세를 하지 마. 서윤 눈물을 흘리며 진우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정말 무서워. 이대로 모든 걸 잃을 순 없어. 진우 차가운 표정으로 이제 와서?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나? 내 인생에서 너는 오늘 죽은 거라고. 난 검사로서 내 임무를 다할 뿐이야.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개입되지 않을 거야. 서윤은 흐느껴 울며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진우는 그런 서윤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움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지만 미세하게 흔들리는 동공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서윤이 남긴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비자금 계좌 명세서, 그리고 박민준의 비리 증거들과 관련된 여러 문서들. 이 모든 것들이 서윤이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정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첫사랑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윤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피도 눈물도 없는 칼잡이 검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서윤은 남편의 무차별적인 폭력의 시대 전체가 멍든 채 이혼 소송을 위해 검사실을 찾았습니다. 서윤의 손목에는 방금 생긴 듯한 푸른 멍이 선명했습니다. 진우는 차트를 넘기는 손을 떨며 애써 냉정함을 유지합니다. 그 냉정함 뒤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책임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져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순간 검사실은 단순한 법의 심판장이 아닌 두 사람의 운명이 다시 교차하는 비극적인 무대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서윤의 상처투성이 모습은 그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짧게 스쳤을 때 과거의 수많은 기억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내보일 수 없는 차가운 현실만이 존재했습니다. 박승호 씨, 상습상해 및 감금 혐의, 증거 사진과 진단서 다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로 당하면서 왜 이제야 신고한 겁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분이 자기 방어 하나 못합니까? 이 모든 증거들이 명백하게 폭력을 증명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제야 법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까? 당신의 직업은 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했습니까? 그동안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 질문은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겪은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결정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내 직장이, 우리 부모님 체면이 내 발목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사회적 위치 때문에 그리고 평생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혼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밖으로는 괜찮은 척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도 아침이면 웃는 얼굴로 교단에 서야 했어요. 지옥 같은 하루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에게만큼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미안해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이 상황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끝을 보고 싶었어요. 진우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난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일 뿐이니까 철저하게 법대로 집행할 겁니다. 그놈 다시는 당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겠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피해자이고 나는 법의 심판자입니다. 오직 법과 정의만이 중요합니다. 박승호가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서 그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의 폭력과 감금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나 또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법의 절차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는 그 어떤 폭력의 그림자도 당신의 삶에 들이우지 못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그놈이 당신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철저하고 단호하게 법의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10년 전 두 사람의 사랑은 맹렬한 불꽃 같았습니다. 마치 여름날 소나기처럼 격렬하고도 순수했으며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강렬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우는 가난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고학생이었고 그의 눈빛에는 지성과 미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파고들었고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서윤에게만큼은 언제나 온화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서윤은 부유했지만 늘 외로움을 느끼던 잘 사는 집 외동딸이었습니다.
금빛 울타리 안에 갇힌 새처럼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런 서윤에게 진우의 존재는 메마른 사막의 단비처럼 찾아온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운명적이었고 세상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행복감을 느꼈고 미래는 오직 두 사람만의 것으로 채워질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집안은 그들의 사랑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계급과 배경의 차이를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우를 가난한 고학생일 뿐이라며 무시했고 서윤의 미래를 명예와 부에 묶어두려 했습니다. 부모님의 강경한 반대와 끊임없는 압박은 두 사람의 사랑에 거대한 장벽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진우의 검사 임관을 앞두고 헤어지게 됩니다. 서윤은 부모님의 강요로 마치 덫에 걸린 새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벌가의 아들과 정략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지만 가족의 명예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진우는 그 아픔을 검찰 업무에 쏟아부으며 무서운 속도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서윤에 대한 미안함과 애증, 그리고 자신을 떠난 그녀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를 더욱 냉철하고 빈틈없는 검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사건에 매달렸고 오직 일만이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승진은 빨랐고 그의 명성은 자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서윤의 모습을 본 진우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그녀가 이제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자신의 앞에 앉아 있다니.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이 역력했고 눈빛에서는 희미한 절망감이 읽혔습니다. 진우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떨리는 손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침착하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의 눈은 서윤의 손목에 있는 푸른 멍 자국에 멈췄고 그 멍 자국은 마치 그의 가슴에 찍힌 낙인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서윤이 자신의 직업 때문에 가족의 체면 때문에 고통을 감내해왔다는 말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녀가 불행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이 더 강했더라면, 그녀를 놓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서윤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애써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지난 10년간 겪었을 고통과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아침이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왔을 그녀의 삶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그 작은 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진우는 자신에게 미안할 필요 없다는 말과 함께 사건을 철저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박승호를 벌할 것이라고 속으로 맹세합니다. 그는 다시는 서윤이 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 어떤 위협도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겉으로는 냉철한 검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미 끓어오르는 분노와 서윤을 향한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박승호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서윤에게는
다시 한번 평온한 삶을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10년이라는 시간과 엇갈린 운명 속에서 헤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진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진우에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고 지냈던 과거의 사랑을 다시 마주하고 그녀를 지켜낼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검사실의 차가운 공기는 두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운명을 감싸 안은 채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서윤의 손목에 있는 멍 자국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자신의 무력했던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힘이 없어서 그녀를 지켜줄 수 없었다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검사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서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서렸고 그의 심장은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검사실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킨 채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아련한 추억과 현재의 고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서윤의 눈동자에는 희미한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단호한 눈빛에서 자신을 구해줄 구원자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법정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만 진우의 결의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강렬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서윤을 지켜낼 것이라고,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녀를 다시는 아프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서윤을 향해 다시금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그녀를 향한 깊은 연민과 애정이 배어 있었고 이는 서윤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단순히 박승호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서윤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윤의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검사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서윤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는 용광로 같았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할 것이며 그녀의 삶에 다시 따뜻한 햇살이 들이우도록 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두려움과 절망이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과 말에는 서윤을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그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치열했던 재판은 진우의 구형대로 남편의 실형 선고로 끝이 났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논리와 흔들림 없는 증거 제시, 그리고 법정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결국 재판의 판도를 진우의 의도대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언론과 관계자들은 그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정작 진우 자신은 승리감 대신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법정에 울려 퍼지던 유죄 판결의 메아리는 그의 귀에 승리의 환호성으로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공허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과 서울이라는 화려한 도시가 주는 무한한 피로감이 마치 짙은 안개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정의를 구현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회한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번잡한 도시의 소음과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복잡한 인간관계,
그리고 끝없이 요구되는 높은 기대치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매일 밤낮 없이 이어지는 야근과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는 그의 몸과 마음을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성공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와 피로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우는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탐내던 중앙지검 검사라는 화려한 자리를 미련 없이 내려놓고 자신의 고향인 조용하고 평화로운 항구 도시의 지청으로 자원에서 내려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서울의 숨가쁜 삶에 지쳐버린 그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온전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 절실했습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과 잔잔한 파도 소리가 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이라고, 어쩌면 유일하게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은 고향 바다뿐일 것이라고 막연하게나마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시기 깊은 상처와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정리한 서윤 역시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고향 초등학교로 복직 신청을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상처는 마치 뿌리 깊은 잡초처럼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사랑했던 남편의 추악한 진실과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배신감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그녀를 깊은 절망의 늪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이유 없는 불안감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웃음소리가 그녀에게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순수함과 희망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이라는 익숙하고 따뜻한 공간이 그녀에게 진정한 평온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품고 그녀는 다시금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아이들에게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고향의 품은 그녀에게 치유와 회복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피어나는 새싹처럼 조심스럽지만 강인하게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고향의 바다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끊임없이 넘실대는 파도 소리는 마치 영원한 시간의 흐름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 변함없는 풍경은 그녀의 복잡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깊은 내면의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져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명상을 하거나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릴 때까지 해변을 거닐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그 시간은 그녀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잃었던 웃음을 되찾아갑니다. 학교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은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한때 잊고 지냈던 삶의 기쁨과 순수한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시 발견하는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하며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노래를 가르치고 운동장에서 함께 뛰어노는 시간들은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생기와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점차 자신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길과 순수한 미소는 그녀에게 삶의 가장 강력한 치유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오후 학교 앞 작은 문방구에서 쭈그리고 앉아 아이들과 딱지치기를 구경하던 한 남자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뒷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에 그녀의 시선은 한동안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안하고 캐주얼한 셔츠 차림, 법정에서의 날카롭고 매서웠던 눈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깊은 사색과 쓸쓸함이 깃든 미소를 짓고 있는 진우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지난날의 강렬함 대신 깊은 회한과 고독,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체념한 듯한 분위기가 맴돌았습니다. 마치 바닷바람에 실려온 쓸쓸한 갈대처럼 그는 고요하게 그곳에 앉아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 속에서 잠시나마 자신의 무거운 삶의 짐과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그리고 어쩐지 애잔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의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상처와 고독을 보았습니다. 진우야, 내가 왜 여기에 있어? 이곳까지 오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 너처럼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에 나타나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 진우 씁쓸하게 웃으며 서울 공기가 너무 탁해서 말이야. 텁텁하고 답답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 매일같이 빽빽한 빌딩 숲속에서 숨막히는 경쟁에 시달리고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부대끼며 지내다가 문득 탁 트인 바다가 너무나 그리워졌어. 이젠 정말이지 짠 내 나는 바다 냄새가 없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 고향으로 돌아왔어.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이 시원한 바닷바람이 나를 살리는 것 같아. 그런데 서윤, 넌 얼굴이 정말 많이 좋아졌네. 예전에 그 처연하고 슬픈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정말 빛이 나는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라서 그런가? 이제 좀 살 것 같아? 내 마음도 비로소 편안해지는 기분이야. 서윤응,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매일 아침 아이들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반성해.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하고 모든 것이 내 탓인 것만 같아서 괴로웠는데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헛된 것에 매달려 살았는지 깨닫게 됐어. 이 작은 생명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몰라. 너한테 이런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직은 조금 민망하고 부끄럽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은 듯 절망했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따뜻한 품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어. 예전의 나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변화지. 진우 따뜻한 미소로 서윤을 바라보며 민망할 거 없어. 우리 둘 다 결국은 이 작은 항구 도시로 돌아올 운명이었던 건지도 몰라. 그리고 여기 나도 딱지치기 구경하러 온 거 보니까 별 수 없는 촌놈이잖아. 서울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화려한 성공을 맛봤다고 한들 결국 고향의 흙냄새와 사람 냄새가 그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우연히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해변으로 밀려오듯 우리도 알 수 없는 인연의 이끌림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아. 이 작은 마을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이 이곳에서 펼쳐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어.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곳에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 고요한 항구 마을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줄 것이라고 믿어.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마치 잔잔한 바다처럼 우리의 마음도 점차 평온을 찾아갈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아픔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을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 거야. 흐릿한 기억 속 먼지 쌓인 시간들을 걷어내듯 두 사람은 주말이면 약속이라도 한 듯 옛 초등학교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낡은 철봉에 기대어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고 빛바랜 그네를 바라보며 지난 날의 그림자를 더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묻어나는 풍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쨍한 햇살 아래 반짝이던 유리 조각처럼 잊고 지냈던 소중한 추억들이 파편처럼 되살아나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진우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이제는 다른 간판이 걸린 가게로 변해버린 옛 가게. 터를 찾아가 한참을 서성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남아있을지 모를 희미한 온기를 느끼려는 듯 진우의 눈빛은 아련함과 그리움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어릴 적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어머니의 품을 찾아 헤매는 아이처럼 그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서유는 그런 진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묵묵히 지키며 그의 깊은 상념 속으로 함께 빠져듭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마음으로 손수 싸온 도시락을 내밉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 속에는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위로와 애정,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국 한 그릇과 색색깔의 정갈한 반찬들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서윤의 진심이 담긴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진우는 허기진 배를 채우듯 그 마음을 받아먹고 서윤은 진우의 퇴근길을 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립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 작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시작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으로 물들어갑니다. 퇴근길의 붐비는 인파 속에서도 서유는 진우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서로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두 사람만의 고요한 시간이 흐릅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애정이 그들의 눈빛 속에서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마법 같은 순간들을 그들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0대 중반, 인생의 절반을 돌아온 이 지점에서야 두 사람은 비로소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관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그 아물었던 자리에는 차가운 흉터 대신 따뜻하고 단단한 새살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새싹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샘솟고 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공유하며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더 깊은 존재로 변해갑니다. 사랑은 때로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빛을 찾아주는 마법과도 같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선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을 돌아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두 조각의 퍼즐처럼 완벽해 보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고 격정적인 불꽃이 아니라 잔잔하게 타오르며 서로를 데워주는 따뜻한 난로와 같습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림 없이 서로를 지탱해줄 굳건한 믿음이 그들 사이에는 존재합니다.
아물지 않을 것 같던 상처들이 서서히 치유되고 그 빈자리에는 희망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갈 길이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두 사람의 눈빛 속에 가득합니다.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들은 매일 새롭게 배워갑니다. 진우 서윤아, 나 이번에 시청 근처에 작은 집 하나 알아봤어. 오가는 길도 편하고 조용하고 아늑해서 우리 둘이 살기에 딱 좋을 것 같아. 따스한 햇살이 잘 들어오고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도 보여. 아침에는 새소리에 잠에서 깨고 저녁에는 별을 보며 잠들 수 있는 그런 곳이야. 방이 두 개인데 하나는 내가 예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그림 작업실로 쓰거나 아니면 내 공부방으로 쓰면 정말 좋겠더라. 내가 좋아하는 책들로 벽면을 가득 채우고 내가 아끼는 작은 소품들로 꾸민다면 분명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행복한 공간이 될 거야. 내가 그곳에서 편안하게 창작 활동을 하고 또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채워줄게.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설레는데 실제로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우야, 나 아직 사랑받는 게 너무 서툴러. 오랜 시간 혼자였던 습관 때문인지 이런 따뜻하고 다정한 감정들이 아직은 낯설고 때로는 두렵기도 해. 이 행복이 마치 꿈처럼 느껴져서 언젠가 갑자기 사라져버릴까봐 겁이 나기도 해. 마치 유리잔처럼 위태롭고 깨지기 쉬운 감정들 같아서 조심스러워. 이런 내가 너의 진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지, 어쩌면 나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는 않을지 걱정돼. 사랑이라는 감정은 나에게 늘 아픔을 동반했었거든. 그래서 지금 느끼는 이 따뜻함이 마냥 좋기만 하지는 않아. 미안해. 이런 내 모습이. 진우 서투르면 어때? 사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우리 이제 겨우 35이야. 인생의 절반도 채 안 살아봤잖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법, 사랑받는 법, 그리고 이 모든 감정들을 온전히 누리는 법을 다 가르쳐 줄게. 내가 나를 기다려준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오래도록 내가 널 사랑하고 아껴줄 거야.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추억들로 가득 채워줄게. 내가 다시는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 너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게 해줄게. 내가 얼마나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내가 항상 알려줄 거야. 너의 모든 불안과 걱정을 내가 다 짊어지고 싶어.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약속할게, 서윤아. 우리의 사랑은 결코 깨지지 않아. 내가 지켜줄게. 서윤 진우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며 촉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우야. 다시 내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줘서 잊혀진 줄 알았던 나라는 존재를 다시 세상 밖으로 불러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너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아. 이젠 나도 용기를 내어볼게. 너와 함께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전부를 너에게 보여줄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도 너에게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줘서 정말 행복해. 내 인생에 다시 이런 사랑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 모든 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진우 서윤의 어깨를 더욱 감싸 안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윤아, 나도 사랑해.
나의 가장 소중한 서윤아. 우리의 새로운 일기, 이제부터 함께 써내려가자. 매일매일 새로운 장을 채워가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서로의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언제나 서로의 곁에서 서로를 지켜주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가자.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바칠게. 잔잔했던 항구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고즈넉한 폭우에 이는 파도처럼 진우와 서윤의 재회 소식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의 모든 이목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특히 이 소식은 진우의 어머니 옥순 씨의 귀에까지 당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옥순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 것을 넘어 온몸이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한겨울 바닷바람이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옥순 씨의 얼굴에는 평생의 고생과 회한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술 냄새와 비릿한 바다, 내음이 뒤섞인 골목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남들의 손가락질과 멸시 속에서도 오직 아들 진우 하나만 바라보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 진우가 곧 삶의 전부이자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아들만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천대에서 벗어나 번듯하게 살게 해주리라 그 일념 하나로 억척같이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피땀 흘려 공부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마침내 검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옥순 씨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도 따스한 볕이 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자신의 자랑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비루하고 고단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될 줄 알았습니다. 아들의 성공은 곧 자신의 성공이라 믿었고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소식이 그녀의 희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하필이면 아들을 버리고 떠났던 그 집 딸 바로 서윤과 다시 엮이고 있다는 소식이라니. 옥순 씨는 이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분노와 불안감으로 가득 찼고 몇 날 며칠을 밤잠을 설쳤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날이 다반사였습니다. 마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불안감과 끓어오르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과거의 비극이 다시 반복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어렵게 읽어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결국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울분만 사귀던 옥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성애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끓어오르는 분노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윤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문 앞으로 무작정 들이닥쳤습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윤을 만나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서윤을 마주하자 옥순 씨의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거친 말들이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고 그 말들은 서윤의 심장을 향해 날카로운 칼날처럼 날아갔습니다. 옥순 이봐요. 이 선생.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대체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어? 뻔뻔함도 유분수지.
당신이 감히 어떤 낯짝으로 다시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 우리 진우가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당신은 그때 우리 아들이 당신 아버지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잘 알잖아. 그런데도 이제 와서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아? 당신 인생 망가진 건 당신 사정이고 왜 우리 아들 인생까지 망치려고 해? 우리 아들이 당신 바짓가랑이나 붙잡고 평생 불행하게 살 줄 알아? 우리 진우는 당신 때문에 한 번 망가졌어. 두 번 다시 그런 꼴은 못 봐. 서윤 갑작스러운 옥순 씨의 등장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친 말들에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손을 들어 말리려는 듯 애원하며 어머니, 잠깐만요. 갑자기 이렇게 오셔서 이러시면 아이들도 보는 앞에서 너무 심한 말씀이세요. 옥순 서윤의 말을 가로막으며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분노에 찬 눈으로 서윤을 노려보며 어머니 소리 하지 마. 누가 당신 같은 걸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했어? 내가 당신 같은 며느리를 얻을 바에야 차라리 이 세상을 뜨겠어. 내 아들 서울에서 번듯하게 장가가서 남들 부러워하는 가정을 꾸릴 줄 알았어. 똑똑하고 집안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고. 그런데 고향으로 내려와서 한다는 짓이 고작 이거야? 10년 전에는 우리 아들이 거들떠보기도 싫었겠지. 우리 집이 가난하고 힘없으니까. 당신 아버지 밑에서 비굴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 아들이 싫었겠지. 그때는 그렇게 매몰차게 떠나더니 이제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갈 데 없으니까 세상에 기댈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만만해 보여? 우리 아들이 당신의 마지막 도피처라도 되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 우리 아들은 이제 예전의 진우가 아니야.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다시 불행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서윤 옥순 씨의 날카로운 말과 억울함에 가슴을 부여잡고 고개를 푹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서윤의 사과에도 옥순 씨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옥순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윤을 노려보며 다시 한번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뿜어내는 말들은 서윤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옥순 당신 말이야. 지금 죄송하다는 말로 다 끝날 줄 알아?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그 어린 것이 당신 떠나고 나서 얼마나 폐인이 되었는지 알기나 해? 매일 밤 술독에 빠져 살면서 당신 이름을 부르짖던 우리 아들 모습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매일매일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내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서 다시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끌고 가겠다고? 난 절대 용납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내 아들만은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서윤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어머니, 저도 정말 진우 씨를 다시 만날 생각은 없었어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옥순 스쳐 지나가는 인연? 당신한테는 그렇게 가벼운 인연이었을지 몰라도 우리 진우한테는 아니었어. 우리 아들 인생 전부를 뒤흔든 인연이었다고. 그 인연 때문에 우리 진우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 감히 어떤 낯짝으로 다시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던 그 시절은 벌써 잊었어? 내 남편이 당신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당신은 다 잊었냐고. 옥순 씨의 말은 비수가 되어 서윤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옥순 씨의 말에서 진우의 아버지, 즉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진우의 가정이 파탄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순 씨는 그런 서윤을 뒤로하고 분노에 찬 얼굴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거대한 파도를 막아선 절벽처럼 단호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교문 앞을 지나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시선이 모두 두 사람에게 꽂혔지만 옥순 씨는 그 어떤 시선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적인 모성애만이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는 뜨거운 염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주저앉은 채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옥순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힌 못처럼 박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우와의 재회가 단순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가문의 해묵은 상처와 얽힌 비극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진우에게 어떤 짐을 지우게 될지 알 수 없어 두려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그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그들을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서윤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올랐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옥순 씨의 격렬한 분노는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고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리고 진우의 아버지에 대한 옥순 씨의 원망. 이 모든 것이 서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쩌면 진우 또한 자신을 원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차가운 교정 바닥에 주저앉은 서윤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바닥에 작은 얼룩을 남겼고 그 얼룩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깊은 상처로 얼룩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이미 멀리 사라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서윤의 귓가에 맴돌며 그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그 말은 서윤의 가슴에 못 박히듯 박혀버렸습니다. 그녀의 앞날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안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원망. 그날 서윤의 어깨 위로 쏟아진 것은 비단 차가운 빗줄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옥순 씨의 매몰찬 비난, 그리고 혐오와 경멸이 뒤섞인 날. 선 말들이 빗방울처럼 서윤의 온몸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교문 앞 한창 시끄럽고 왁자지껄했던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마저 정지된 듯한 그 순간 서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 모든 비난을 고스란히 그리고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아이들의 순수한 눈동자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서윤은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약 이 모든 비난을 감당해야 할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라고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옥 같던 순간은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지만 때마침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한달음에 달려온 진우가 어머니를 필사적으로 만류하며 비로소 길 한복판에서 벌어지던 보기 흉한 소동은
겨우 일단락될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친 듯 처참하게 상처받은 서윤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비를 맞으며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서윤을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여전히 분노와 실망감으로 잔뜩 상기된 얼굴의 어머니 옥순 씨를 모시고 허름한 동네 포장마차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옥순 씨는 아들 진우의 존재마저 잊은 듯 좀처럼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소주잔을 연거푸 비워냈습니다. 알코올이 타는 듯한 독한 냄새가 옥순 씨의 깊은 한숨과 함께 포장마차 안의 모든 공기를 무겁게 만들며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옥순 씨의 한 맺힌 세월과 진우에 대한 원망, 그리고 서윤에 대한 깊은 불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의 희미한 불빛 아래 세 사람의 복잡한 감정들이 마치 살아있는 실타래처럼 엉켜들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 어미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아무리 사랑에 눈이 멀었다 한들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왜 하필 쟤냐? 세상에 예쁘고 착한 처녀들이 줄을 섰는데 왜 하필 저렇게 흠집난 물건을 내가 기어이 품으려고 해? 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안 보이니? 옥순 씨의 목소리는 격정으로 심하게 떨렸고 잔뜩 갈라지고 쉬어버린 음성은 아들을 향한 깊은 실망감과 통탄스러운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빈 술잔에 고정된 채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배신감, 그리고 아들을 향한 절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너 하나만을 바라보며 너의 성공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살아온 어미 가슴에 그렇게 기어이 지울 수 없는 깊은 못을 박아야만 내 속이 시원하겠니? 내가 선택한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동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는지 너는 그 사실을 알기나 하니? 너 때문에 내 얼굴은 이미 땅에 떨어졌고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다닐 수도 없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 아들이,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아들에 대한 원망과 세상에 대한 한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우 어머니 서윤이는 결코 흠집난 것이 아닙니다. 서윤이가 지금 상처받고 아파하는 건 제가 옆에서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생긴 아픔이고 그 아픔을 제가 보듬어주지 못해서 생긴 상처라고요. 제가 그녀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서윤이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서윤을 향한 깊은 애틋함과 어머니를 어떻게든 이해시키려는 절박함이 역력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술잔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밤낮 없이 오직 공부에만 매달리던 그 어려운 시절, 남들 다 어렵게 살 때 서윤이가 몰래 제 가방에 넣어준 따뜻한 반찬가, 어머니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어려운 순간마다 제가 좌절하고 포기하려 할 때마다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며 저에게 힘을 주었던 것이 바로 서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서윤이의 헌신적인 사랑과 따뜻한 도움이 없었더라면 저 지금 이 자리에서 검사라는 당당한 타이틀을 달고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서윤이는 단순히 제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서윤이는 저의 인생이고 저의 전부입니다. 저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진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고 서윤을 향한 그의 진심은 포장마차에 뿌연
연기 속에서도 마치 밝은 등대처럼 빛을 발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서윤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 사랑은 어머니의 분노마저도 잠재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는 서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며 그녀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진심을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윤이 겪었던 고통과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낸 서윤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를 어머니가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이 오직 서윤과 함께할 때만 완성될 수 있음을 어머니에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진우만은 끝까지 그녀의 편에 서서 그녀를 보호하고 사랑할 것이라는 굳은 결심을 내비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서윤과의 미래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옥순, 그건 그거고 내가 도움을 받은 건 받은 거고, 하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피땀 흘려 키웠는데 내 자식이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여자와 엮이는 걸 보고도 내가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겠니? 내 속이 뒤집어지는 걸 어쩔 수 없다는 말이야. 내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졌어. 만신창이가 된 내 마음은 누가 알아주겠니? 옥순 씨는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거친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술기운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절망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동시에 어렵게 키운 아들을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품을 떠나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을 바라며 내 한평생을 바쳐왔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이냐?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비극적인 벌을 받아야 하는 거니? 어미로서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말고 무엇을 더 바라겠니? 그런데 내 아들이,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 속에는 평생 자식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한 여인의 한과 서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런 어머니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지만 어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는 어머니의 마음에 진우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옥순 씨는 아들의 손길마저 뿌리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서윤에 대한 깊은 불신과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그 감정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우 어머니, 저 사람 서윤이 말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단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서윤이의 삶은 오직 타인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보다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의 고통은 숨긴 채 늘 웃음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겨우 제가 서윤이에게 작은 행복이라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녀의 삶에 작은 빛이라도 밝혀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서윤이의 손을 놓아버린다면, 제가 그녀를 외면하고 등 돌린다면 저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돌이마저 져버린 진짜 사람도 아닙니다. 어머니,
제발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서윤이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서윤이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지, 어머니도 언젠가는 반드시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어머니께 불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주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뿐인 아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제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녀 없이는 저 역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을 넘어선 애끓는 절규에 가까웠고 어머니를 향한 애절한 호소는 포장마차 안의 모든 공기를 무겁고 침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간곡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옥순 씨는 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불만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박힌 못은 아직 뽑히지 않은 채 더욱 깊이 박혀 있었고 그 못은 그녀의 마음을 끊임없이 쑤시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의 포장마차는 세 사람의 어긋난 마음과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창밖을 때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이들의 슬픔을 더욱 부추기는 듯 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진우의 마음속 사랑은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서윤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녀의 곁을 지킬 것이라는 맹세를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굳은 의지는 포장마차의 탁한 공기를 뚫고 솟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옥순 씨는 아들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빌어야 하는 어미의 마음과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그녀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자신의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진심 어린 호소는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옥순 씨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갈등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신의 사랑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그리고 서윤이 그 모든 비난을 감당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려 했습니다. 포장마차의 테이블 위에는 빈 술잔과 함께 세 사람의 복잡한 감정이 담긴 이야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리고 서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그의 의지는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강철 같았습니다. 옥순 씨는 아들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가슴에 박힌 못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아들의 간절함은 그녀의 단단한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의 포장마차는 단순한 술자리가 아닌 세 사람의 운명이 교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서윤의 손을 끝까지 잡고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싸워 그녀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옥순 씨는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가치관과 아들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포장마차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며 진우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자신으로 인해 그가 겪는 고통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진우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한결같은 사랑은 그녀에게 버틸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정성스럽게 끓인 전복죽과 직접 쓴 편지를 들고 옥순 씨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서윤의 뺨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차가운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어쩌면 옥순 씨는 영영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파도에 휩쓸린 작은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지난 잘못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죄책감은 발목을 붙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우 씨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라도 옥순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죄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굳은 결심을 다잡았습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을씨년스러운 겨울 햇살만이 차갑게 닫힌 셔터를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 가게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감싼 얇은 코트로는 더 이상 차가운 한기를 막을 수 없었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추위는 몸의 추위보다 훨씬 더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옥순 씨가 올까 하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쪼그리고 앉아 기다리는 동안 서윤의 손발은 이미 얼어붙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옥순 씨를 기다리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 멀리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비치는 그림자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며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퇴근하는 옥순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옥순 씨는 서윤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전히 쌀쌀맞은 표정이었지만 서윤의 초췌한 얼굴과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자 옥순 씨의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옥순 씨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서윤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 그리고 동시에 안쓰러움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축 늘어진 어깨, 그리고 핏기 없는 입술은 지난 며칠간 서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비바람을 맞으며 버텨온 작은 새싹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옥순 씨는 서윤의 떨리는 손에 들린 죽통과 구겨진 편지를 보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진우와 서윤이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과 갈등했던 순간들, 그리고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던 그들의 관계까지. 이 모든 상황의 원인 중 하나가 서윤의 어리석음이었다는 생각에 다시금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내 그녀의 눈은
서윤의 가여운 처지를 향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 아이도 참 가여운 팔자였습니다. 엄한 부모 밑에서 수만 번 크게 모시고 살다가 겨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나 싶더니 시집가서 몇 가지 맞고 돌아왔으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서윤의 지난 삶이 옥순 씨의 눈에는 마치 한편의 비극처럼 비춰졌습니다. 자식 키우는 어미 입장에서 서윤의 그런 모습을 아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옥순 씨의 차갑던 마음 속에도 서서히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식 같은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그저 외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서윤에게 품었던 분노와 미움이 마치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감정들 위로 연민과 안쓰러움이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옥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전히 서윤에게 화가 나고 실망스러운 마음은 가시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안쓰러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진우만큼이나 서윤도 상처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옥순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서윤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를 이 순간 옥순 씨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모성애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옥순 씨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서윤을 용서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그녀를 단호하게 밀어내는 것이 진우를 위한 길일까? 하지만 결국 옥순 씨의 마음은 진우에 대한 사랑과 서윤에 대한 연민으로 기울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금 여기서 외면한다면 진우는 또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그리고 서윤은 또 얼마나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까요? 옥순 씨는 굳게 담은 입술을 살짝 열었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한 어조였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서윤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고뇌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의 끝자락에서 새싹을 기다리는 돼지처럼 차가움 속에 따뜻한 생명이 움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서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우 씨 마음 아프게 한 거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제 어리석음 때문에 어머니와 진우 씨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이기심과 오만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잘못 앞에서 저는 매일 밤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와 진우 씨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크기에 믿어달라는 말조차 제게는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진심을 알아주실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어제부터 기력이 좀 약해지신 것 같아서 끓여왔습니다. 따뜻하게 드시면 몸이 좀 나아지실 겁니다. 요즘 날씨도 추운데 감기라도 드실까 염려되었습니다. 부디 제 작은 성이라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드셔도 좋으니 제 마음이니 받아만 주세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죽통을 내밀며 옥순 씨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옥순 서윤의 손에 들린 죽통을 뺐듯 낚아채며 죽 끓일 기운은 있나 보네. 그걸 들고 여기까지 올 힘은 남아있나 보군. 그런데 그 기운으로 왜 그동안 진우 마음은 그렇게 아프게 했니? 내가 얼마나 모질게 굴었으면 우리 진우가 그렇게 힘들어했겠니? 나에게 매일같이 전화해서는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제발 내 마음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던 진우의 목소리가 아직도 내 귓가에 생생하다. 그 목소리에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진우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너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들어와. 밖에서 그러고 있으면 남들이 내가 사람 잡는 줄 알 거 아냐. 남들 눈에 괜한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으니 따라 들어와. 이 늦은 시간에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본다면 아마 나를 두고 온갖 좋지 않은 소문들이 퍼질 게 뻔해. 나는 그런 소문에 시달리고 싶지 않으니 얼른 가게 안으로 들어오기나 해. 물론 내가 끓여온 죽 때문은 아니야. 그저 남들 시선이 불편할 뿐이지. 옥순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미묘한 허용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윤은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윤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서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아내며 옥순 씨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따뜻한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속 긴장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옥순 씨는 죽통을 탁자에 내려놓고는 차가운 시선으로 서윤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서윤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옥순, 내가 널 예뻐해서 받아주는 거 아냐? 솔직히 말해 아직 너를 용서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진우에게 준 상처를 잊은 것도 아니야. 너를 볼 때마다 여전히 화가 나고 속이 상한다. 하지만 어쩌겠니? 우리 진우가 저렇게 고집 피우는데 지 엄마 말은 죽어도 안 듣고 너만 바라보는 저 바보 같은 자식 때문에 내가 속이 터진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너 없이는 자기도 살 수 없다며 애원하는 그 불쌍한 자식을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니? 내가 어미로서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어찌 이 진우를 마냥 말릴 수만 있겠니? 우리 진우를 생각해서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아서 이 못난 어미가 한 발 물러서 주는 거야. 내가 지금 너에게 해주는 이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너는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이것은 오로지 우리 아들 진우를 위한 선택임을 명심해라. 내가 너에게 베푸는 자비는 딱 여기까지다. 대신 다시는 우리 아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마.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진우를 힘들게 하거나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한다면 그때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때는 어떤 변명도 어떤 애원도 통하지 않을 거야. 내 손으로 내 모든 것을 끝장낼 거야. 내가 다시는 우리 진우 곁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너를 막을 거야. 그땐 이 어미의 자비란 없을 테니 명심해. 앞으로 내 행동 하나하나 똑똑히 지켜볼 거야. 너의 모든 언행, 모든 표정, 심지어 너의 숨소리까지도 내가 주시할 거야. 진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나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명심해라. 이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처절한 다짐임을 잊지 마. 옥순 씨의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는 서윤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서윤은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진우와 옥순 씨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옥순 씨는 죽통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서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감이 옥순 씨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죽 한 그릇에 담긴 서윤의 진심이 과연 얼마나 깊을까? 그리고 그 진심이 과연 얼어붙은 자신과 진우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그녀는 아직 서윤을 완전히 믿지 못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과 며느리를 향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옥순 씨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옥순 씨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게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옥순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옥순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옥순 씨는 아무 말 없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진심이 조금씩 옥순 씨의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죽그릇을 비우는 서윤의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가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밝히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서윤은 죽을 다 먹고 빈 그릇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옥순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 어머니, 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우 씨에게도 그리고 어머니께도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옥순 씨는 서윤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순 그래.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보여라. 말뿐인 다짐은 아무 소용없어. 내가 진심으로 변하려 노력한다면 나도 모른 척하지는 않을 거다. 옥순 씨의 말에 서윤의 눈가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옥순 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 씨는 처음에는 움찔했지만 이내 서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여인의 손이 맞닿는 순간 차가웠던 공간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옥순 씨는 서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건네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미움이나 원망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차가웠던 겨울밤은 그렇게 서서히 깊어갔지만 옥순 씨의 가게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옥순 씨의 작은 배려와 따뜻한 차 한 잔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옥순 씨와 진우 씨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모든 것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게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아까보다는 훨씬 가벼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무거운 죄책감이나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대신 옥순 씨의 따뜻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도 이제는 그녀에게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이라도 하듯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옥순 씨의 마지막 말을 되뇌었습니다.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보여라. 그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의 모든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희망이라는 밝은 빛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서윤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가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이 놓고 간 빈죽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릇에는 서윤의 진심과 함께 그녀의 복잡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옥순 씨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자마자 서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옥순 씨는 진우에게 서윤이 다녀갔다는 사실과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죽 한 그릇에 담긴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서는 안도감과 함께 작은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서윤의 진심을 헤아려주고 그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 조언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받았습니다. 진우는 옥순 씨에게 서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옥순 씨는 전화를 끊고 다시 빈죽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겨울밤, 두 여인의 만남은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이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는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옥순 씨는 이제 진우와 서윤의 미래를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옥순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 밤 옥순 씨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진우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옥순 씨의 모든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녀갔다. 죽을 끓여왔더구나. 진심이 느껴졌다.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행복하렴. 이 메시지를 보내고 옥순 씨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힘든 하루였지만 그 끝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옥순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진우와 서윤이 함께 웃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옥순 씨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옥순 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볼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서윤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차가운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희망과 용서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옥순 씨는 가게를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손님들에게 옥순 씨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옥순 씨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면서도
그녀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따뜻한 기운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순 씨는 이제 더 이상 차갑고 쌀쌀맞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더욱 아름답게 변화한 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활기찬 기운이 감돌았고 손님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순 씨는 바쁘게 일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진우와 서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